여성 환자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일반적인 비뇨의학과 같은 경우 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스탠트업 비뇨의학과의 조민현 원장입니다. 아무래도 남성은 비뇨의학과, 여성은 산부인과라고 일반적으로들 많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뇨의학과에서 보는 질환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항상 질염과 방광염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산부인과를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별 차도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또 재발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주변에서 비뇨기과를 가보라고 권해서 알아봤더니 여성 전문 비뇨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멀어서 그냥 일반 비뇨기과를 갈까 하는데 일반 남성 비뇨기과를 여성이 가도 괜찮을까요? 비뇨의학과라고 하면 이제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다루는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장에서 소변이 내려오는 요관, 요관에서 내려온 소변들이 모이는 방광, 방광을 지나는 전립선, 그리고 소변이 마지막으로 배출되는 요도 같은 부분이 비뇨의학과의 진료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 중에 이제 남성 성기나 여성 성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질환들도 같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비뇨의학과에서 주로 보는 이제 요로결석이라든지 배뇨질환 같은 경우 남녀노소 공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비뇨의학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탠트업 비뇨의학과에서도 이제 5명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원장님께서 진료를 하고 있으므로 그런 일반적인 여성 비뇨의학과 질환에 대해서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사실 저희 스탠트업 비뇨의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전립선이나 남성 수술을 위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여성 환자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일반적인 비뇨의학과 같은 경우 한 10%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에 근무했을 때는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방광암이라든지 신장암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저희가 진료를 또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일반적인 요로결석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요실금 같은 배뇨질환, 과민성 방광 같은 배뇨질환 같은 경우도 드물지 않게 찾아들 오시곤 했습니다. 따로 있진 않습니다. 이제 비뇨의학과 선생님들 중에 여성 환자분들의 그런 특수한 질환들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세분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부를 할 때 이제 남녀 모두 저희가 공부를 하지만 여성분들에게만 특히 잘 생기는 질환이라든지 여성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성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합니다. 사실 그런 방광염이 생기시는 분들은 좀 자주 생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약을 여기저기서 처방받으시다 보면 이제 방광 기능 조절이라든지 혹은 심한 내성균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비뇨의학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요로 감염에 대한 치료 경험이 풍부한 경우가 많고 특히 방광 기능 조절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께서 꼭 환부를 보여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료를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그런 환부에 대한 신체 검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한데요. 주로 여성분들께서 방문해 주시는 주된 이유인 방광염이나 아니면 요실금 같은 경우 환부를 진찰하지 않고도 환자분의 진술이나 아니면 다른 증상들로 충분히 유추해 볼 만한 그런 증상들이 많습니다. 사실 젊은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성병 때문에 진료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뇨의학과 진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성병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을 때 장기적인 혹은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비뇨의학과에서는 성병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전립선, 요로결석, 특히나 암까지 많은 다양한 분야의 진료를 하고 있으므로 비뇨의학과에서 성병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비뇨의학과에서도 소아비뇨의학이라는 전문 세부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요도하혈이나 아니면 음낭수종
소화 탈장 같은 이런 소화에서 생길 수 있는 선천성 질환들을 주로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소화에서 생기는 요로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드물게 생기는 소아암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소아 비뇨기학과에서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뇨기학과는 남성분들만 가는 곳이라고들 흔히들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비뇨기학과에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배뇨 문제라든지 관련된 질환이 있을 경우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너무 부끄러워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근처에 비뇨기학과를 찾아주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비뇨기학과가 남성만 갈 수 있는 곳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